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미국에서 빅 이벤트들의 발표가 연달아 있었는데요. 오늘도 기사를 통해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단연 엔비디아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오늘 회자가 좀 많이 됐겠지만요,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지표로 봐야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얼마나 좋았느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얼마나 좋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주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 지표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숫자 3개 다 좋았습니다. 자,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2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였던 206억 달러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요. 작년 동기보다는 무려 265%나 급증한 겁니다. 작년 동기보다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에 2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결과로 지어졌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1.3%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600달러대로 마감됐던 주가는 현재 75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로 제가 다 무서울 수준인데요. 계속해서 개장 후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오늘 주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합작 소식인데요. 자, 인텔 파운드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로 이 파운드리 사업에 참전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3년 뒤에 인텔이 현재 꿈의 공정이라고 불리죠.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운드리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부나 싶은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반도체 생산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설계업체에서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달라라고 설계를 한 다음에 이를 생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곳이 바로 파운드리 업체, 위탁 생산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설계 회사로는 인텔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영국의 ARM 같은 데도 대표적인 설계 회사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으로는요. 대표적인 기업이 TSMC가 있죠. 여기가 전 세계 점유율의 50%를 넘는 굉장히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요. 이를 뒤이어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도를 깨겠다라는 것이 인텔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설계에 집중해왔었던 인텔에서 이젠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 손을 잡은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는 현재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워낙 좋은 가운데 이쪽 산업을 경쟁력을 갖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S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왔었다면 이제 반도체 설계 등을 통해서 AI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잡는 파운드리 기업은 삼성전자도 TSMC도 아니고요. 바로 인텔입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파운드리 사업 분야를 새롭게 진출한다라면서 사업 분할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향후 계속해서 파운드리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가 있었던 곳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2024라는 포럼인데요. 인텔에서 처음으로 연 파운드리 전문 포럼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 등이 참여해서 정말로 인텔의 미래를 기원한다라는 식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향후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간의 합종 영향을 계속해서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TSMC 등 동아시아 파운드리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합작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인텔이 1.4나노 공정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강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 ARM과 손을 잡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ARM, 대표적인 설계 기업이죠. 여기와 손을 잡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맹을 견제하겠다라는 발표도 세웠습니다. 자, 이 파운드리 기업에서는요, 기술
경쟁의 핵심은 몇 나노미터의 공정을 만들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7년까지 1.4나노를 만들겠다 했는데요.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1.4를 만들겠다라고 같이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삼성은 ARM과 손을 잡고 향후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인텔의 기술 발표와 동시에 나왔다는 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삼성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삼성과 ARM의 동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인텔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운드리 업계 움직임들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FOMC 소식을 또 빠뜨릴 수가 없겠는데요. 자, 예상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 공개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1월 달에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됨으로써 시장의 전망대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핵심은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소식이 당분간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기결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의 방향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라는 회의록도 포함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6월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다시금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효과로 당장은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이러한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춰진 만큼 미국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늦춰질지 등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OMC 의사록부터 엔비디아의 실적, 또 파운드리 업계 동향까지 오늘도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